수도권 부동산 주요 핫 키워드 첫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대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6개월 동안 분양권을 다시 되팔지 못하도록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걸려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는 걸 소유권 이전 때까지 되팔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한 조치가 이번에 나온 대책인데요. 2020년 올해 분양한 단지 중에서요,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간 비율이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좀 비율이 크죠.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요, 분양 당첨자 중에서 약 한 25%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전매했다라는 게 이제 이번 대책에 나온 가장 큰 주요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일대에 가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양권에 투자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겠죠. 이런 실수요 시장에 가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가수요를 유입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 이 전매 제한 강화 대책이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가요, 8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과밀 억제 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은 다 이 강화 조치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근데 대부분 수도권 일대가 다 과밀 억제 권역이거나 성장 관리 지역입니다. 다만 자연보전 권역 지역은 제외시켜준대요. 이천시나 남양주 일부, 면이나 읍이나 리, 이런 일대, 그리고 용인시 일부, 안성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요 일대의 자연보전 권역 지역은 제외시켜준다 라는 대책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 풍선 효과로 또 이런 지역 일대에 가수요들이 또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전에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사실 자연보전 권역 지역 일대가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 일대에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0 주거종합계획 안에 거주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요, 5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인근 주택가격 대비 공공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격 대비 80% 이상일 경우에는 3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5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단지부터 다 적용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리함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사실 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끌고 갈 만한 투자자가 없습니다.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분양권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돈으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이런 3기 신도시도 이제 공공분양이잖아요. 그러면 거주 의무 기간이 이제 다 신설이 될 겁니다. 필수적으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요가 조금 더 강해지는 이 수도권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수도권 부동산 주요 핫 키워드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한 지역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 때요, 그 당시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분들이요,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기과열 지구는 지금의 조정대상 지구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3년도가 돼서야 지방광역도시로 추가 선정들이 됐었고, 2006년도 말 정도가 돼서야 지방도시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일대들이 대부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사한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추가 선정이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일대에서 지금 청약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일대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지역 일대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나왔을 때고요. 국민주택 규모로서는 10대1 이상 나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할 경우에.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사실상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 일대들이 청약 경쟁률이 뭐 10대1이 뭡니까? 뭐 한 몇백 대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별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주택가격 상승률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거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2배는커녕 좀 수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안산, 시흥, 화성, 인천, 부천 등등 이러한 지역 일대들은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추가 선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러한 지역 일대들이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으로 단행이 된다면 일정 부분 가격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 일대들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일대의 가격대들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이 아닌 소유권 이전 때까지 가거나 또는 이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굳이 투자자 입장에선 이렇게 멀리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가가지고 투자할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렇다면 가수요 시장은 끊기게 되어 있고 가수요는 끊길 겁니다. 그럼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이 될 텐데 이 가수요가 무리하게 끌어올린 이 금액대 선을 이 실수요가 받아줄 수가 있냐가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기존에 3억짜리 아파트가 대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실수요 입장에서는 3억 현금을 주고 집을 사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이 3억이라는 주택을 샀겠죠. 근데 가수요가 들어와서 이 3억짜리를 6억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실수요가 이 6억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냐고요. 기존에 대출도 힘겹게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사신 분들인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계속 급감될 거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 3기 신도시 또는 뭐 저기 2기 신도시 아직도 남아있고 또 수도권 지역 일대 뭐 재개발 물량 이런 공급 물량들이 확대가 된다면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던져줘야 되는데 던지기에는 이 실수요가 받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이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선정될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죠.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부터 20년 4월까지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0.25%에서 이제 0.67% 그리고 0.01%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0.26% 그리고 4월에는 마이너스 1%로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배 이상 주택가격이 초과가 되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한번 먼저 본다면요. 2020년 1월부터 4월 기준인데 0.21%에서 0.53, 2.44,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큰 비율로 올라갔죠.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쳐져 있는 지역 일대들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1월 기준에선 대부분이 뭐 0.2%에서 뭐 적게는 0.07%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지역 일대가 지금 현재 많게는 3%에서 4%대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거의 뭐 1%에서 2%대까지 조금은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가격 변동률보다 훨씬 높은 변동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일대가 굉장히 뜨겁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 일대다. 특히나 연수구와 남동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뭐 연수구는 최대 3%대까지, 서구도 최대 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0.07%가 엄청난 큰 비율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3%에서 최대 뭐 0.25% 정도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률이 대부분 0.2에서 0.3 정도가 나올 텐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한 0.4% 정도까지는 유효한데 그 이상이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요. 경기도 전체를 한번 먼저 본다면 2020년 1월부터 4월 기준입니다. 1월 달에는 0.67%였다가 2월 1.09, 3월 1.87, 그리고 4월 1.04.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부천이나 평택, 지금 비규제 지역 일대들이 노란색인데요. 이 일대가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0.53%였다가 최대 1.2%대까지 올라갔고요. 평택은 아예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근데 이게 0.83%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안산 전체를 본다면 0.4%였는데요. 이게 최대 2.9%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상록구, 단원구 뭐 전체 다 많이 올라가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양구 일대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0.4%였던 게 지금 0.8%대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산과 시흥, 군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였다가 지금 3%대까지 최대 올라갔고, 시흥도 0.06%였다가 2.7%대까지 최대치가 올라갔습니다. 자, 군포 같은 경우에는 0.39%가 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6%대까지 최대. 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흥구나 수지구는 지금 현재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는 이제 제외하고, 처인구는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화성시도 0.7%가 지금 최대 3.4%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4월 기준에서는 조금 낙폭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상태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이 쳐져 있지 않는 지역 일대, 의정부나 동두천, 그리고 뭐 처인구,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이런 일대는 대부분이 자연보전 권역지구가 좀 꽤 많아요. 이 지역 일대에서.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지역 일대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가 추가 선정, 규제 지역으로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규제 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거나, 그리고 거주의무기간이 신설이 되고 규제 지역으로 추가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 비규제 지역 일대에 앞날은 사실 어두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해서 무리하게 가수요가 이렇게 끌어올린 금액을 덥석 무시는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중간에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시점을 잘 보시고 적절한 수익을 잘 얻으신 다음에 매도 타이밍 잘 파악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규제 지역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 수도권 부동산 주요 핫 키워드 세 번째, 네 번째도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얼 PSS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